식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이제 그 문학의 현대문학 부분 중에서도 신중국 시기 혹은 우리가 17년 문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의 중요한 문해학 사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변화가 이제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공산당이 주력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기존의 공산당의 기조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던 작가들이 중심 창작에서 이제 밀려나고 뭐 여기저기 하방되고 숙청되는 이제 변두리화 작업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시기에 이제 그 주력으로 인정을 받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 문학을 혁명사업의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이어지면서도 이제 그 건국 초기인 만큼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낙관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주류를 이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심 작가들의 아까 변두리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가들이 이제 동남 연해에서 이제 서북 중원으로 어떤 그런 작품 창작의 소재라든가 어떤 생활 주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옮겨가게 되는 이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주류를 이루던 작가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연안문의 시기 때 성장을 했던 작가들, 뭐 곽수천이라든가 하경지라든가 양삭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산당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좌익 작가 진영을 이루면서 이제 큰 어떤 당의 신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제1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작가들, 주류를 이루게 되는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익 작가 진영 중에 어떤 이런 민주 인사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부분 고동취에서 이제 있었던 이들은 자기만의 이제 문학관이나 세계관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래서 호풍 같은 인물로 이제 본격적인 숙청 대상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풍 같은 사람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세력을 다져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자유주의 작가 성향의 그 작가들이나 중도적인 작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역할로 하다가 이제 점차 공산당의 세력을 확고히 하고 그 기조가 분명한 노선을 띄어야 할 때는 회색 분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투쟁에서는 조금 거리를 둔 자유주의 경향의 지식 작가들, 뭐 예를 들어 노사라든가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역사상으로 봤을 때 자익 작가와 충돌했던 이런 작가 그룹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이제 점점 변두리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잊혀지는 심종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경파 작가들. 그리고 532 이제 20, 30년대 이후로 쭉 그 문단의 영향을 이제 그 영향을 가져왔던 자익 작가 진영의 영향력 있는 작가들, 광마력이라든가 파금이라든가 조우리, 조수, 이런 엽성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제1부류와 제5부류 같은 그런 작가들의 창작은 계속 이어지지만, 이제 그 외 작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제5세력 작가들의 그런 그 영향력도 현저히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주로 제1류의 작가들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그런 그 문학적 그런 그 기출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당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보라라. 뭐가 맞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50년대 후기의 중국 문학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40년대 일부 주요 작가의 어떤 비애외화 뿐만 아니라 주류 작가들의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의 이동을 통해 나타난다 라는 얘기죠. 서부에서 중원에서, 서부 중원에서 연해로의 이동이 아니라 동남 연해에서 서부 중원으로의
이동, 이것이 이제 변두리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대 때 그 문예계 논쟁을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 좌우의 대립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좌익 작가 내부에서도 이제 얼만큼 더 문학의 독립적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해주느냐, 이런 것들의 싸움이었다면, 이 시기는 그 문학적인 기조는 하나예요. 공산당을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문학적 기조였고, 이것에 약간이라도 반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영합하지 않은 모든 작품은 단순한 문예계의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49년부터를 우리가 이제 땅따이 원슈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땅따이 원슈회 이전의 문예계는 논쟁이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여러 가지批判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심판, 그리고 더 심지어 이제 문화대혁명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숙청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무력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탄에 해당하는 작품이 이제 바로 무운전 비판이다라는 것인데요. 무운전 비판은 이제 주로 모택동이나 주의안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무운전의 이제 줄거리 자체가 무훈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기는 이제 가난해가지고 뭐 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교육이 나라에 있어서 큰 어떤 발전의 동력이라고 여기고 평생의 재산을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그 다 써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계몽시키는데 이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운전에 관련된 그런 그 영화는 처음 나왔을 때는 대중적인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인기도 많이 끌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택동이 무운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비판의 그런 성명을 날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주의, 유물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 개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물주의가 아니라 유심주의를 따르는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계급의 투항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고행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의 그런 그 노력,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미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농민혁명 운동의 어떤 그런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면서 그 역사 발전에 어떤 진실된 면모를 왜곡했다라는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개량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 이들은 민중 계몽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데, 그들의 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이 무운전을 크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이 무운전에 대한 그 평론가들의 평가도 바뀌게 되고요. 이 무운전에 대해서 좋게 호평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 영화를 제작했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판을 받았던 대상이 바로 이 홍루몽 연구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1954년에 이기범이라든가 남닝이라든가 유소기, 주은래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홍학이라고 해서 이 홍자를 따고 해가지고 이 홍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홍루몽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학문의 이제 분야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 홍루몽에 대해서 이제 유평백이 자신의 그런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내놓았어요. 근데 유평백이 이 홍루몽에 대한 그런 그 해석 관점에 대해서 조설근 작가 자신의 어떤 허무주의적인 인생 태도를 여기에다 반영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큰 이제 반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 홍루몽이 어떤 봉건주의의 악습을 비판한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작가가 그 주인공 자체가 무슨 그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반하고 뭐 그걸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작가 자신 자체의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반영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니에주의, 그리고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공개적인 비판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그
공산당의 지도자 세력급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를 따르는 교조를 따르는 이제 문인들이 이제 이 유평백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니까 유평백은 이제 자아 비판도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큰 그 비판 운동은 호풍에 대한 비판인데요. 호풍 같은 경우에는 건국 초기에는 그래도 좀 쓰임이 있었어요. 건국 초기에는 공산당이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도 다 포용하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도 팽배해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호풍이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띤 호풍을 좌익 진영 내부에서도 좀 비교적 자유적이고 온건적인 호풍을 이제 내비뒀었는데, 이제 조금 더 색깔이나 컬러가 분명해져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니까 호풍 같은 사람의 그런 그 존재가 공산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특히 모택동이 이제 호풍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풍이 주장을 했던 어떤 주관론, 주관적 현실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호풍을 문예계에서 이제 그 숙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주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어떠한 그런 주관적인 정신이 작품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 당의 명령을 받아서 교조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작가의 생각은 배제한 채 객관적 현실주의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작가의 진실된 사상과 감정이 드는 주관적인 그런 현실주의 작품을 써야 된다. 생활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투쟁해야 한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한 명의 역량과 어떤 정신을 이제 숭배하는 유신론에 이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크게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호풍과 호풍의 창작 경향을 따르는 인물을 아예 숙청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문예계의 일련의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문단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그 작가들 사이에서 공산당에 대한 비토 심리가 생겼겠죠. 그래서 국민당의 독재가 싫어서 공산당에 그동안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 자기들이 세력을 잡자마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문예계를 숙청한다라는 그런 시선이 생기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불만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그것을 언로로 이제 표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되니까 공산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면서 좀 더 이들에게 온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다 끌고 가자. 이런 주장이 먼저 이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공산당 내부에서 쌍백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쌍백방침이라는 거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이 백을 따서 쌍백방침이라 이제 불리게 되고요. 백화제방은 모든 꽃이 다 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술에 있어서 어떤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교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백가쟁명은 온갖 사상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어울려야 된다. 그래서 과학 발전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제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쌍백방침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쌍백방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설득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공산당에 수복시키기를 희망을 했으나, 실제 결과적으로는 이 공산당을 옹호하는 그런 그 문인들보다 이 공산당에 비판하는 문인들의 필력이 더 좋았고, 그들에 대한 그런 그 비판으로 인해서 공산당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런 체제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이제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교조주의라든가 공식화된 창작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생활의 중심이다. 그래서 너무 전체주의적 사상보다는 개인 하나하나의 그런 그 문학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교조주의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파벌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려는 그런 그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두려움을 느낀 이제 그 공산당 내부에 다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면서 이들은 반우파 투쟁을 통해서 이제 우파에 대한 숙청을 나서게 돼요. 하지만 실제 이 우파에는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세력을 제외하고 다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우파적 숙제를 띠지 않았던 이들도 다 우파라는 그런 그 딱지를 딸고 문예계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48번 보게 되면은요,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 옳게 고른 거. 그래서 나에 대한 내용은 1956년 5월 2일에 무택동이 제시한 방침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문예계 현대문학 내에서 방침은 쌍벽방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艺术上不同的形式和风格可以自由发展.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百花齐放이 되는 것이고요. 科学上不同的学派可以自由争论. 이게 바이제 정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쌍바이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진 작품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모택동이 이 쌍백방침 내에서 그 왕몽의 쪼쪼뽀 라일러그 니엔칭란이라는 이 작품 자체를 우수 작품 판번으로 삼고 이제 많이 이제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이 쌍백방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거죠. 이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현실 반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그래도 창작이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 소설 부분이라서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게 되면 제재에 따라서 일단 농촌을 그 소재로 한 소설 삼리만과 창업사라는 작품이 있다. 그래서 삼리만은 조수리. 그래서 조수리는 후에 샤냐오 단파이를 이제 구성을 하는 사실주의파의 그 수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의 어떤 그런 그 서기였던 왕금색의 이제 그 여동생인 그 왕인메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토쇼우의 그 당시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마요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촌장이었던 판덩가오의 딸이었던 이제 그 파닝지라고 하는 이 세 젊은이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삼리만이고요. 이것에 일단 배경이 되는 작품이 이 농예 허조화 윈동.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두가의 윈동에 이어서 이제 농업 합작화, 집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농업 합작화 운동을 그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사 소설 같은 경우는 창업사는 유청의 이제 소설로서 어떤 그 작가를 그 유청이 직접 14년 동안 이제 농촌에서 하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풍모나 민족들의 사상에 역사적인 그런 그 풍모와 민족들의 사상의 어떤 감정에 대한 그런 변혁 이 과정을 이제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중에 화디엔파이의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전쟁 시기의 소설이에요. 근데 위에 샨야오 단파이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넣어두었는데요. 순리의 이제 소설 작품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그 중국 여성들의 현명하면서도 현숙하면서도 이제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그 근면한 이러한 그 모습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쟁 소설이지만 정말 시화된 서정적 소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우치양의 홍르라는 소설이 여기 나왔는데요. 이건 대표적인 홍서징된小说. 그래서 우리가 공서 원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방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을 찬양하고 혁명을 인정하는 이런 유의 작품이 크게 성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전쟁을 이제 그 소재로 한 작품들도 전쟁 시기에 중국 어떤 인민해방군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다룬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혁명사 소설이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혁명의 노선이라든가 혁명의 성공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일대기를 그린 이런 유의 소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기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공치포와 청춘질거라고 해서 칭춘질거라고 해서요. 그래서 양빈의 공치포 같은 경우에는 대혁명 실패 이후에 한 10년여간의 혁명 투쟁을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농민 3대 그리고 지주 양대 이 간의 계급 투쟁을 다룬 이야기여서 주요 그 모티브가 되는 두 개의 사건이 이제 꺼도슈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농촌의 그러니까 그 토지 같은 데서 이제 그 어떤 세금을 떼어가는 것도 굉장히 가혹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도축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축을 잡을 때마다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무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그 반발 움직임 그리고 얼시쉐차오라고 해서 제2사범대에서 쉐차오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시쉐차오라는 이 양대 사건을 통해서 혁명의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라든가 이제 농촌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이런 그 혁명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일대기와 과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춘지가라고 하는 작품은 양말의 작품으로서 당대 문학사상에 이제 학생운동
그리고 어떤 그런 그 혁명 지식인들의 이제 모습을 형상화한 이제 장편 소설이다. 그래서 9.18부터 이제 129에 이르는 역사적 그런 배경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린따오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 주인공이 이제 각성, 성장, 그리고 진정한 혁명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일대기를 그렸다.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빈의 홍치포라고 했는데 나온 내용은 1940년 청대 지식인의 노선 문제를 다룬 곳으로서 주인공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인생적 가치와 생명의 의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게 아까 그 주인공 린따오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건 양말의 청춘지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쌍벽방침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쭈조부 신라이다 니엔칭런이라는 이 소설에서 왕몽 자체는 1956년에 이 작품을 지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중국의 칭춘지아 거밍이라고 하는 로맨틱과 이제 그런 그 혁명을 섞은 이런 그 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샤오공칭션이라서 샤오니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몽 자체가 어렸을 때 소년 공산당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입받거나 세뇌당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작품에 대해서도 공산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제 수용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그 작가의 정신이 그대로 작품에 묻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어떤 그런 그 마을 위원회에 이제 왕칭취이 이제 어떤 그 공장장의 잘못을 일으켜가지고선 이것에 대한 처분의 문제를 이제 의논하고 있는데 이때 그 기존의 그 관료들과 새로 이제 부임을 해온 주인공 간의 어떤 그런 그 투쟁 이것을 다룬 그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니엔칭런, 칭옌런 혹은 신니엔런 다 같은 작품 제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48번 문제 봤듯이 요 내용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사소설은 이자청의 소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자청이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설은의 이제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 제재를 빌려와서 현 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역사적인 동인 같은 것들을 탐색하는 유의 소설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자청 역시도 명말에 이자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농민 그 봉기의 지도자가 세력을 점차 얻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그 노선 이런 것들을 다각도 다측면으로 이제 조명을 함으로써 명말 청초의 어떤 그런 그 변화무쌍했던 시기에 농문 봉기가 왜 성공을 할 듯하다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비극적 명운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고찰하는 그런 류의 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